예, 가급적 세 분 후보님께 골고루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님, 방금 우리 부울경 공약에 가덕도 공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네. 원희룡 후보님의 3월 31일 날 인터뷰를 보면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책 사업에 대해 모든 절차를 위반했다, 심각하다. 매립 지반 자체가 뻘이라서 계속 침하돼서 공항 부지가 나올 수 없다. 안전성, 경제성, 공항의 타당성 부분에서 꼴찌였던 가덕도 신공항을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 앞으로 다 면제해야 된다. 헌법상 형평성 위반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명령식으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국 질서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다. 역사 퇴행적인 판타지를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아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지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겁니까? 예, 찬성합니다. 말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김해 공항을 활주로를 틀어서 확장하는 안과 가덕도에 현재 제시되어 있는 안 등 여러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거기서는 가덕도 안이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8조짜리인지 25조짜리인지도 확정이 안 돼 있죠. 그러면 가덕도가 와서 국제공항으로 가자라는 그 큰 방향에서 앞으로 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세워서 사업 타당성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 예비 타당성을 거치고 그다음 기본 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되시면 대답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어떤 공항을 어떤 예산으로 지을지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절차와 내용을 거쳐라. 그걸 전제로 찬성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좀 읽어드렸던 우리 원희룡 후보님의 가덕도 공항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 거의 뭐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는 지금 많이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나중에 쓰십시오. 반론입니다. 얼마짜리 공항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가덕도?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8조짜리입니까? 25조짜리입니까? 예. 네. 유수민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마스토론 사회서비스 일자리 논의가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논의를 좀 더 해달라. 특히 사회서비스 종사하시는 여러 분야의 분들에게서 왔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더 후속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지 전달 체계는 우리가 자꾸 무슨 복지 전달 체계를 무슨 이 어떤 공중에 있는 기계적인 시스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복지 전달은 전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뒷받침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떤 사명감과 자존감, 보람, 성의를 가지고 정말 자기처럼 사람들을 돌보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사회적 서비스가 되고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게 같은 일을 하는 그 복지 전달하는 일 사회 서비스에서도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심한 분야를 만약에 몇 개를 꼽는다면 어디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사회 서비스 안에 복지 분야도 보니까 간병하고 뭐 돌봄하고 무슨 뭐 환자별로 그게 종류가 다 다른데 어떤 경우에 주로 보니까 오래된 그런 직업의 경우에는 좀 이 임금이 높고 새로 생기고 정부가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은 임금이 상당히 낮고 그렇더라고요. 그 격차는 제가 인정하고 그거는 문제고 그거는 해소해야 된다고 지난번 우리 토론할 때도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동의를 못한 부분은 그때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이미 350만 개나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60만 개나 더 늘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통계를 찾아보니까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350만 개가 아니고 207, 80만 개 되고 앞으로 OECD의 3분의 2 수준으로 가려고 그래도 제가 공약을 한 대로 한 100만 개 정도는 더 넣는 게 맞는데 우리 원 후보님께서는 자꾸 같은 사회 서비스, 복지 서비스 하는 일자리 사이에도 상당히 불공평한 문제가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하시거든요. 지금도 그러시고. 저는 그런 불공평한 문제는 당연히 고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돌본다거나 여러 가지 지역의 뭐 취약계층을 돌본다고 하는 게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사업에다가 그 인건비가 포함되어 오는 경우 또는 지방에서 아예 그걸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공공 일자리로 채용하는 경우 다 다릅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분권 비분권의 격차가 대표적인 건데요. 중앙정부는 예산을 안 줍니다. 지자체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지 업무를 지방으로 돈을 안 주면서 다 떠넘겼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는 복지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똑같은 다 뭐 전라도에 살든 경상도에 살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저는 그거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재정도 약한 지방정부한테 자꾸 떠넘길 게 아니라 국회의원 몇 선 하셨죠? 4선 했습니다. 원내대표 하셨죠? 예. 중앙정부가 저는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똑같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권, 비분권 격차에 대해서 원내대표까지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라거나 개선 노력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저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분권, 했고요. 비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늘 중앙정부가 복지는 다 이렇게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 출마했습니다. 아니, 사선 의원하고 원내대표 하면서 그걸 위해서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또 한 게 없는 왜 것도 뭐가 원내대표나 있습니까? 의원들은 안 왔다가 그거 하려고 대통령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아니죠. 못한 거 하시려고?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서 사회 복지를 제 주도권입니다. 워낙 주도권하시니까. 승진화시키자는 거는 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100만 개를 사회 서비스 더 만들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넘치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아십니까? 알죠. 뭐 장애인,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거는 한 중증장애인한테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뭐 서너 명의 사회복지사가 달려들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그거를 케어를 하고 그래 계시더라고요. 치매 노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돌보기 힘든 곳은 다 이 사람이 모자라죠. 간호인력 어떻습니까? 어떤 간호인력요? 아니 간호인력이 부족합니까? 간호인력 일자리가 부족합니까? 간호인력 당연히 부족하죠 지금. 예, 간병인. 간병인도 부족하죠. 지금 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하고 있죠. 제가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노동력, 사람의 손이 있는 필요한 일자리가 일자리도 있기 사람들이 때문에 안 가는데 일자리만 늘릴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비정규직, 저임금, 그다음에 우리 원 후보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그분들 사이에 불공평한 문제 이런 거를 처우를 개선하는데 왜 지방정부한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복지를 직접 자기 일로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천사라서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다고 하죠. 하지만 그분들은 직업인이고 생활인입니다. 사회복지사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최저생계비가 안 됩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지금 일자리는 있지만 인력이 없고요. 간병인, 인력이 없어서 지금 베트남, 다 동남아 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파트타임으로 돌보는 인력,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우리 복지 전달체계, 돌봄, 보건, 그리고 안전에 종사하고 청소년 이 지도사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자존감을 높여줘야만 질문해 이게 주시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자,